비례천신 3화 만남 3. 몸을 일으킨 남자의 모습은 소은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느낌이 들게 한다. 적당한 체구지만 그 신체에서 나오는 분위기, 단연코 평범한 이가 아니라 느낄 수 있었다. 네가 나에게 먹인 것은 만년하수호라는 영약이다.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을 들은 소은의 신색이 일순 흠칫한다. 만년하수호, 전설상에나 존재하는 희대의 영약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이한 향이나 범상치 않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런 영약이었다니. 매우 놀란 소은이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는다. 귀물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안목이 부족하다는 말. 약초꾼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소은이었다. 장에 가져다 팔았어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했을 터다. 생각보다 쉽게 아쉬움이 사라지는 자신을 느끼며 소은이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군요. 쓰임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소은의 대답에 남량은 이치 어린 표정을 띄었다.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의 표정을 하고 있는 소년. 일체의 욕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쉬워하는 기색은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다. 또 들려오는 소년의 말투는 외관과는 달리 성숙한 그 무언가가 느껴졌다. 영약은 그렇다 쳐도 왜 지금까지 본좌의 곁을 지킨 것이지? 남량의 물음에 소은이 대답했다. 비록 배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눈앞의 생명이 중함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바로 출발하려 했으니 그리 오래 지체한 것도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들리지만 이미 해가 져 주변은 점차 깊은 밤으로 향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중에서 어둠이 찾아오면 맹수들의 습격 또한 조심해야 한다. 남량은 짐승 따위를 안중에 두지 않는 무리민이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상태. 무방비한 일반인과 다름없어 고깃덩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 점을 우려해 소년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안 남량. 단단한 체구와 의연한 눈빛을 지닌 소년에게서 강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과 당당함이 느껴진다. 본전은 네 덕에 목숨을 구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남량의 말에 소은은 지체 없이 답했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은의 대답에 남량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내 목숨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다. 무엇이든 말하라. 그러자 소은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그럼 왜 쫓기게 된 건지 연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에 남량은 과연 특이한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번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과 당당하게 전말을 물어오는 모습. 물어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같은 소년의 담담한 표정에 오히려 남량이 되묻는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너는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짐짓 긴장하는 기색의 소은. 너는 나를 사부로 모셔야 한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남량의 말에 소은은 순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량의 말. 나의 제자가 되어야 그 연유를 알 수 있다. 어떻느냐? 마치 제안하는 듯한 말투에 소은은 당황한 표정을 가다듬었다. 제자가 되라니 갑자기 무슨... 제자가 되라는 것은 사부가 되겠다는 의미. 이 남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사제지간을 논하는 것일까? 소은이 호기심을 느낄 새도 없이 남량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쫓긴다고 생각하다니 내 모습을 보았던 게로군. 그렇지 않느냐? 말과 동시에 돌무덤 쪽으로 걸음을 옮긴 남량이 소은을 바라보았다. 순간 남량의 주먹이 돌무덤을 향해
3, 4회 정도 빠르게 번쩍인다. 돌이 박살나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큰 소리와 함께 돌무덤이 주저앉는다. 금가기는커녕 산산조각나 파편이 소은의 바로 앞까지 떨어져 왔다. 맨손으로 이뤄낸 광경에 소은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처음보다 더욱 경계적인 소은의 모습에 남량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무리민에 대해 알고 있느냐? 뒷골목 생활 시절 잣배들이 하는 얘기에서나 나오는 인물들이다. 하늘을 날며 허공을 가르는 존재들이 무리민이라 했다. 실제로 본 적도 없거니와 존재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소은의 눈으로 본 광경은 그 믿음을 흔든다. 혼자서 군병들을 쓸어버리고 장수조차 아래로 여긴다는 무리민 말입니까? 그렇다. 본좌는 무리민. 나의 제자가 되면 무공을 배울 수 있다. 말이 끝나자 남량의 신형이 소은의 눈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대화하던 상대가 사라지자 소은은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핀다. 당황한 표정의 소은 뒤에서 들리는 음성. 여기다. 목소리가 주인은 다름 아닌 남량이다. 소은이 본 것이라고는 말을 마친 남량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움직임뿐 언제 소은의 뒤로 이동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어떻느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 처음 겪는 일에 경황이 없는 소은이지만 남량을 바라보며 안색을 고친다. 됐습니다. 저는. 너는 지금 약초를 캐다 팔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할 생각이지? 남량의 질문은 소은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었다. 소은의 인생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앞날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생각에 잠긴 소은의 모습에 남량은 걸음을 옮기며 소은 앞에 섰다. 사내로 태어나 이름을 남기지 못할 망정 살다간 흔적은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눈이 밝고 영명하니 협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불의는 지나치지 못할 것. 네게 구함을 받으면서 마지막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연한 남량의 말에 소은은 알 수 없는 기분이 되는 것을 느꼈다. 전설상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무림의 세계. 그 실체를 확인한 지금 처음 보는 이를 만나 묘한 느낌을 받았다. 무공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은의 물음에 남량이 답한다. 무엇이든. 소은에게 꿈이란 것은 아직 없었지만 이 만남으로 그것을 그려볼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예의범절 같은 바를 배운 적이 없는 소은. 그렇지만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굽힐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세를 취한 소은을 바라보는 남량. 도움을 받은 것을 모자라 첫 만남에 사제지간을 요구한 상황이다. 자신의 마음과 같이 무언가가 소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가. 30년간 강호 생활을 하며 무수한 은원을 만들어낸 그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도둑의 운명과 홀로 지냈던 그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나는 1인 전승의 비영문의 3대 문주로 전대문주의 신 비영살검 호우정에게 사사했다. 강호에서 벼로는 귀영신투이며 평생을 민초들을 위해 살아왔다. 9번의 절을 하고 사제의 연을 맺겠느냐? 제가 가진 것은 소은이란 이름뿐입니다. 조용한 소은의 대답에 남량이 그를 바라본다. 소은, 좋은 이름이구나. 너는 이제 이 귀영신투의 제자다. 남량의 말은 소은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맺은 관계다운 관계. 소은은 짐짓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남량을 바라보고 있었다.